만약 내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은 어떨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1960년에서 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외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이 절실했고요. 조국과 가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한 한 파독 간호사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그녀는 파독 간호사로서의 파견 기간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결국 다시 독일행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뭉클하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경순입니다. 독일에서 여기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독일 이름이 있어요. 경순, 니콜, 슈베아트페가라고 하고요. 여기 온 사연이 있죠. 우리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 대학교는 못 가겠고 하는데 신문에 해외개발공사가 그게 크게 나왔었어요. 1년을 공부를 하면은 간호보조원이 돼갖고 독일을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1년을 배웠습니다. 시험에 붙어서 함부르크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오게 됐어요. 네, 계약이 3년이었고 방제하고 먹을 거 빼놓고 500마르크씩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3년 후에 집에 갔죠. 갔는데 내 앞에 미래가 없더라고요. 희망이 없었어요. 내 앞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일로 왔죠. 고국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정말 좋죠. 근데 내 앞날이 없고 한국에 가봤자 내가 대학교도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다시 또 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나를 딸같이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잘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환경이죠. 좀 드물죠, 그런 환경이. 결혼 후에 바로 간호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은 자기가 맡은 반이 외국인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완전히 내 한국 사람의 자존심 많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해보겠다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간호학교라고 해도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고 그 다음에는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한국 책, 영어 사전, 독일어 사전, 의료 사전 찾아가면서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몇 주 후에 시험을 하나를 쳤는데 그 시험에 제가 1등으로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사회생활하고 완전히 틀리죠. 음식도 많이 틀렸고 한국 음식이 많이 먹고 싶었고 처음에 말이 안 통했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가정이 어려웠냐 했더니 병동에 전화가 오면 혼자 있을 때 겁이 벌컥 난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독일의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보호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 들어오면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호원, 의사 전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병인 같은 것도 없고 예를 들면은 환자도 목욕도 시키고 주사도 놓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식사 수발도 하고 그런 걸 다 간호원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간호보조원으로 왔죠. 돈 때문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간호사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간호사를 배우고 나서 하다가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환자들이 아파서 들어와서 못하다가 막 웃으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 좋아졌어요. 책임감도 많아지고. 그때 똑같은 집안 형편이었다면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만 있은 게 아니라 있는 게 뭐를 어떻게 조직을 해야 우리가 더 쉽게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고, 그런 거를 내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말 수가원이 됐을 때 내가 많은 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제가 상을 탔습니다. 제일 좋은 수가원이라고 해갖고 우리 병원 전체에서 나를 뽑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병원 자체에서도 또 상 받은 거 하나, 그거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보이세요? 네. 한인에 이런 거 있는 거 다 알았죠. 근데 갈 시간이 없었어요. 독일을 같이 갔던 친구가 여성회도 다니고 합창단도 다니고 하면서 나보고 가보라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가 많아요. 노인회에도 가고 한인회에도 가고 여성회에도 가고 합창단에도 가고. 지금은 뭐 힘이라기보다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좋죠. 즐기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좋은 점도 정말 많았어요. 여기서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우리 가서 나서 이틀 후에 벌써 일을 시작했어요. 말도 안 배우고 간호사들이 정말 우리를 가르쳐주고, 여기서는 외국인이라고 무시를 안 하고 차별 없이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몇 달도 안 돼서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크리스마스는 여기서는 제일 큰 명절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다고 걱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은 한국에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생각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을 고맙게 생각해주고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2025년 대한민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삶을 굳건히 이어간 모습을 보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히 고용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